최근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 전염병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에서 생겨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겁니다. 네, 신종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야생동물 질병의 전문적인 감시와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전세영 캐스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노희경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원장님께서 계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지난 2020년에 문을 열었더라고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예,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 분야의 연구와 대응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소속 기관이고요. 네. 지난 2020년 9월 달에 개원을 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관계기관과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현안 질병에서 철새,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 대응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원헬스라는 접근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질병이 사람, 가축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에 서로 순환을 하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병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원헬스에서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축은 질병관리청 그리고 사람은 질병관리청, 가축은 농림축산공역본부 그리고 마지막의 퍼즐로 야생동물 분야에 저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걸까요? 네, 지난 수년간 국제 사회의 좀 화두가 이제 코로나19였는데요. 지역사회 그리고 국경이 봉쇄되면서 우리가 노말이라고 생각했던 사회 경제 체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코로나19를 사람에게 전파한 매개체로 이제 박쥐라든가 천상과 같은 이런 야생동물을 주목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고요. 반대로 이제 사람에게서 사슴이라든가 아니면 밍크 같은 이제 야생동물로 이런 전파가 됐다는 사례도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질병 연구가 사람이라든가 가축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과 가축에게 영향을 주는 야생동물 그리고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야생동물에 대한 어떤 연구와 관련 정책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저희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분야에서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정책 개발과 그다음에 이제 대응을 좀 더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개원하기 전에는 조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몇 건이 발생되었습니다라고 기존에 저희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만들어지면서 이번 겨울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어떤 유형이 몇 건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가축뿐만 아니라 야생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예방을 하고 야생조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나 원숭이 두창처럼 이렇게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수 공통 감염병 중에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좀 관리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총 몇 종이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수 공통 감염병은 알려진 것만 250종 이상이고요. 알려지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사람의 감염병 중에 10종에서 그러니까 10종 중에 6종 그리고 최근에 발생하는 식종 감염병 같은 경우는 4종 중에 3종 이상이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동물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에서 발생하는 이런 질병들 중에서 관리 필요성,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인수 공통 감염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결핵 그리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일본 뇌염 같은 11종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라든지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을 하고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최근에는 예전에 알지 못했던 인수공통 감염병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이 과거 대비 6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의 종간 전파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영어로는 이제 흘러 넘친다는 의미에서 이제 스필 오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야생 생태계라는 커다란 바구니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순환하고 있던 그 질병들이 이제 흘러 넘치면서 사람에게 이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 원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이 바구니 자체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야생동물이 이제 쫓겨 나오면서 어떻게 사람하고 접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이 바구니가 뜨거워지는 것인데요. 이제 환경이 변하면서 질병의 여건은 더 좋아지지만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야생동물은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서 떠나면서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것이고요.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 이제 조지타운 대학에서 그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2070년까지 15,000종의 새로운 감염병이 이제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이렇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떤 국제 교류 증가, 그다음에 이제 교육 증가로 인해서 예전에는 특정 아프리카 같은 특정 지역에 있었던 풍토병이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이제 훨씬 빨라지고 있고요. 그 사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 원숭이 두창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가 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또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이 생물 다양성 의지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생태계는 기후변화 문제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침입 외래종 유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분별한 야생동물 수입과 사육 등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이 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 의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후변화 문제의 국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난해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보존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침입 외래종 유입 문제인데요. 침입 외래종은 전염성 질병을 전파하거나 서식지를 위협하는 등 고유종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생태계 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외래 생물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 결과 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종을 환경부에 지정 건의하면 환경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지정 고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한 생태계 교란 생물은 총 일속 34종에 달합니다. 1998년 3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최근 국제 거래 그리고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래 생물을 애완용 혹은 사육용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이 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래 생물이 위해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국내 생태계에 유출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애완용으로 들여온 경우 만약에 사육이 어렵다 이런 경우 쉽게 유기하거나 방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애완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외래 야생동물을 들여와 키우다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거나 키우기 어려우면 결국 유기하거나 방생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윤미향 의원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유기 야생동물 신고 및 구조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에는 조류 137마리, 파충류 58마리로 총 195마리였고요. 2020년에는 조류 162마리, 파충류 118마리인데요. 총 280마리로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물이 바로 붉은 귀거북인데요. 애완용으로 국내에 들어왔지만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서 무분별하게 방류됐고요. 광주천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뿐이 아닌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나주시 남평읍 오겔인데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붉은 가재를 흔히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영산강 전역과 광주천에는 붉은 가재 외에도 황소개구리와 베스, 블루길과 붉은 기거북 등 다양한 생태 교란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매년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퇴치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반려동 키우다가 놔두면 애들이 알아서 우리나라에서 살지 못하겠지라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나라 환경이 기후가 점점 변하면서 적응하는 동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천적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인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포식자가 있으면서 개체수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해서 5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했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환경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안전한 생물종에 대한 수입만 가능하도록 하는 백생 목록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생태계 교란생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수입과 사육 문화를 함께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네, 그래도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잡아주셔서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어요. 네, 우선 생태계 교란생물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고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관련 법과 함께 생태계 교란생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술 연구나 교육 전시 등 합당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해서 수입이나 양도 그리고 사육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생태계 교란생물을 포함한 외래 야생동물을 함부로 들어와 사육하거나 또는 사육하다가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외래종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도 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야생동물부터 시작되는 감염병도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최근 강원도 양구군 양돈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견이 됐고 요즘 같은 시기엔 특히 더 주의해야 되는 감염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SFTS라고 부르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데요. 주로 여름철에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찐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고 치명률이 평균적으로 그 18%에 달해서 이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SFTS를 전파하는 찐드기 같은 경우는 사람만 무는 것이 아니고 멧돼지라든가 고라니한테도 기생을 하면서 그 야생동물을 감염시키고 야생동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염적인 확대가 일어나는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런 어느 지역이 이제 SFTS가 유행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진드기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도 모니터링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양돈 농가가 많은 지역 확산이 될 경우 같은 경우는 양돈 산업에 이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멧돼지를 통한 확산 차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멧돼지 같은 경우는 4개 시도에 29개 시군에서 2,65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봄철에 번식한 멧돼지가 여름을 지나면서 집단을 이뤄서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될 경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에 ASF를 이제 검출해 내기 위해서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ASF 확산되기 전에 멧돼지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앞서 예방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곧 가을, 겨울에 유행할 질병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는데요. 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체계로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이제 철새가 이제 많이 도래하고 또 이제 가금 농가가 많은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겨울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 겨울에 국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하고 북미 지역에서는 지금 여름철인 지금에도 유행을 하고 있고 네. 금년 겨울에도 이제 철새 이동을 통해서 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 유입돼서 다시 이제 유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질병관리원에서는 발생 전망을 좀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기 적시 검출을 통해서 적시 검출하고 그다음에 가금 농가와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제 방역 지원에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망 예측을 위해서 이제 그 철새들이 여름에 번식을 하는 몽골 지역에서 일단 모니터링을 시행을 했고요. 그 철새들이 그 유입이 되는 9월부터 내년 봄까지는 그 전국의 철새 도래지에서 이제 분변, 그다음에 포획, 폐사체 그 예찰을 통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어디에서 이제 발생한지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검출을 해낼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이제 조류인플루엔자가 빨리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방오리 같은 어떤 특정 조류에 대해서 맞춤형 예찰을 하고 이를 통해서 조기에 검출을 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뭐 계절마다 유행하는 질병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좀 바쁘게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국립야생동물관리원에서 어떤 사업들을 좀 추진하실 계획이신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저희 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은 이제 야생동물 질병에 특화된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이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그다음에 연구 관리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SF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화에 대비해서 백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ASF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상용화 백신이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지금 이제 백신 후보주를 이제 만들고 있고 또 미국에서 만들어진 백신 후보주도 좀 효과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제 백신 후보주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를 이제 멧돼지가 먹는 먹이에 이제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요 미끼 백신을 개발하고 네. 이를 통해서 이제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차단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이런 ASF 백신 개발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어떤 이제 야생동물 질병 전문 기관으로서 어떤 경험, 그다음에 인력 그리고 인프라를 확충을 해 나가게 되면 앞으로 AS뿐만 아니라 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야생동물 분야는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잘 빛을 발해서 앞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이 줄어드는 그런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화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질병의 관리와 대응 실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